하실까요? 도를 보는 거예요. 도. 어느 쪽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나? 어느 쪽 진영에 가야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그 길을 찾는 거. 길이 바로 도예요. 그죠? 지금 유권자들이 뭘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선거 때?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나와 있는 그 공약에 숨어 있는 도. 어느 쪽이 진짜 살 길이냐? 글로 가게 돼요. 여러분 답답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사기를 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냐?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이나 범보수라고 하는 쪽에 도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흉내만 내고 그리고 자기들만 먹고 살지. 무려 10년 이상 그렇게 온 거예요. 예? 우파 시민단체 이렇게 다 작살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모양인데. 어쨌든 도는 그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도는 뭐냐?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 양쪽에 나오는 가장 큰 공약, 핵심 공약. 핵심 공약.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도 다음에 뭐였어요? 천. 예. 자,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천은 뭐냐? 기상이에요, 기상. 그죠? 옛날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대륙에서 전쟁에서는 천은 뭐냐? 기상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 근데 비가 와. 비가 오면 화공을 준비해가지고 막 집단 날르고 기름 날르고 해서 불 지르려고 했는데 비가 와. 화공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천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선거판에서 이게 뭐예요? 대외 변수예요. 그렇지. 이 천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대외 변수로. 예컨대 4월 15일 총선인데 이제 언론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종로 1번지란 말이에요. 네?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총리하고 붙는다. 총리다 하면서 이제 막 언론에서 떠들 거 아니에요. 근데 3월 말쯤에 시진핑이 방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시진핑 방한하면 예를 들어 그냥 올까요? 관광객들이 올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뒤따라서 와장창 들어오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어디를 휩쓰냐? 백화점. 명동하고 종로 일대죠. 그 사람들 구매력은 어마무시하죠.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품 가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다 담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한번 출국하면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출국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외에 한번 나오면 기회가 있을 때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호감이 생기겠어요? 더군다나 그 정권에서 나와 있는 그죠? 총리가 출마를 하는데 이걸 깨려고 나와서 막 비난하는 황교안 후보를 사실은 미워하죠. 저 빙신 같은 게 돈도 안 벌게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시진핑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거 천이에요. 이런 게 천이에요. 네. 그럼 이게 선거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도천,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예, 땅 지자입니다. 지형이에요. 정지.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이슈와 헤게모니예요. 고지예요, 고지. A 후보와 B 후보 간에 격돌을 하는데 어떤 후보가 어떤 이슈로서 예컨대 그 영구 임대주택 단지 철거 내지는 거부 그 이슈의 선두의 주자가 A 후보냐 B 후보냐 뭐 이런 거 그 이슈에
유권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 이슈를 장악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 그게 지형의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지. 네 번째가 장이죠. 예. 장수장자야. 장. 이건 뭐냐면 후보와 참모들의 수준이에요. 오더 오브 배틀. 이 전투에서 이렇게 현대전에서 오비라 그래요. 오비. 배틀 오더 오브 배틀 전투 서열. 오비. 근데 사령관 있고 사령관 있잖아요. 적장과 그죠? 사령관 대 사령관 비교하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참모 비교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다. 사령관 와이프하고 이쪽 사령관 와이프도 비교해봐. 어느 쪽이 더 내조를 잘하는지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당락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승부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법, 조직력, 질서. 한쪽은 막 거기서 저 사단이 나고 지네끼리 싸우고 또 한쪽은 협조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도천지장법이에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사 도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10점 만점으로 두는 거예요.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역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릿속에 요 표를 갖고 계세요. 네? 다 도에서 10점 만점으로 줘. 이 전체가 10점 만점으로 줘요. 그래놓고 보자고요. 그래놓고 보면 A 후보가 A, B, C, D 4명 중에서 제일 잘했고, 그죠? B 후보가 몇 명이고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는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먹구구로 계산하는 게 이거예요. 10점 안에서 나눠줘. 4점이면 3점이면 2점이면 1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 5개만 체크해 보세요. 5개 체크해서 합산해 보세요. 점수 제일 큰 쪽, 그쪽이 뭐예요? 그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방법, 도천지장법. 요 5개가. 도천지장법. 그럼 평소에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될 무렵 돼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준으로 비교 체크하는 거예요. 제품인가? 죄송합니다. 이 기준으로 비교 체크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가서 야 이거다 지금 니네 이거 부족한 거다 이쪽을 집중해서 때려야 된다 라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게 일단 그게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캠페인하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사의 핵심입니다. 자, 냉철한 객관성과 과학적인 합리성을 유지해야 돼요. 현장 조사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백지로 딱 돌아가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팀워크가 참 중요해. 팀워크가 뭐예요? 팀워크라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가지고 뭘 하면 새마을운동이 바로 기가 막힌 팀워크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팀워크가 선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지금도 아직 마찬가지인데 유교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가지고 장유 유서에 충효에 군사부 일제 이런 것만 수직 질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전수해내지 못해요. 뿐입니까? 조선시대 500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또 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팔로우십이 뭔지도 몰라. 어떻게 하면 내 인격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저 리더를 지지하며 같이 가서 우리 조직 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킬까? 여기에 대해서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맹종하거나 마치 자존심 다 던지고 노비처럼 맹종하거나
그냥 또 완전히 앙수처럼 갖고 뒤에서 맨날 욕이나 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로우십이라는 게 우리말이 없어 사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못 만들어준 거예요. 개념이 없으니 새로운 문화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런 걸 선거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보시라. 정찰하셔야 된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찰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 사람들 모여있는데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셔야 생각이 달라져요. 자, 마지막 딱 3분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떠냐? 적벽대전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전쟁이에요. 100만 대 군대, 찌끄러기들,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조조가 이 위에 화북, 화남 지방이 있었어요. 그래, 서울로 치면 강북, 강남이에요. 그걸 조조가 다 먹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중국 전체를 다 통일하려고. 지금 상황하고 비슷해요. 이번 총선에서 이미 지난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강남북의 거의 모든 구청장 전부 다 민정 다 석권했죠. 그죠? 네. 다 석권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밑에 전체를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때 유비가 도망오다가 조조군에게 쫓겨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제일 여기서 이제 큰 손이 송건인데, 송건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조조하고 붙어갖고 이길 승산이 없어. 그동안 너무 이제 나태하게 살았지. 근데 유비 쪽하고 손을 잡자니 손을 잡아도 이길 승산이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유비와 송이 같은 유가 쪽에 송건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유소로부터 송건의 아버지가 목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그래 송건으로서는 복수의 칼을 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원수의 적이 또 내려오는 거야. 그게 조조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때 송건은 참 대단한 일을 해요. 원수의 아들과 손을 잡아요. 그 유가가 손을 잡고 유비군도 받아내요. 그래서 겨우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좀 해볼만 하냐 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조조는 100만 대군을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진을 치고 수전을 통해서 이걸 다 말아먹자 하면서 이제 배를 여기다 졌어. 지으니까 송건은 자기 영역 안에 쓸만한 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유비의 제갈량을 불러내죠.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를 해. 내일 모레 아침까지 화살 10만 쪽 만들어내. 그랬을 때 제갈량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건이 작전권을 주죠.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전투가 어떻게 해서 뒤집어지냐면, 첫째, 고육계를 쓰죠. 그죠? 이쪽 편에 있는 황계를 포함해서 몇몇 장수들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주어 패요.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화가 나서 조조군에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고육계를 쓰는 거예요. 그 고육계를 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상황을 다 이제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전염병도 도는 데다가 제일 문제는 조조군들이 이게 전부 다 육군들이라 배를 타고 뭘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갖고 배멀미를 해.
훈련을 하는데, 배 위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계책을 주지요. 배를 다 엮으세요. 배와 배를 연결하면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 되니까 배멀미를 덜할 것이다. 아, 그렇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이제 반대 제안하죠. 안 됩니다. 만약에 배를 그렇게 묶어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적으로부터 불화살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화공에 의해서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논리로 반대를 하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동, 서, 남. 배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겨울이라 바람은 북풍이 온다. 북서풍이 부니까 송건이나 유비 쪽에서 불화살 아무리 날려봐야 지들 진영으로 다시 떨어진다. 절대 화공은 안 된다 그랬어.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왔을 때 동풍이 불죠. 그죠? 그 동풍이 불어서 화공에 조조군이 다 괴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군과 이 지리 오합지졸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붙었는데 이 게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대전의 세 가지 계책입니다. 첫째가 고육계였어요. 그죠? 이 고육계라는 게 정말 아픈, 자기 진영의 아픈 손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연환계예요. 엮었어요. 그죠? 배를 다 엮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화공계. 이 적벽대전은 세 가지 계책이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육계가 어떤 거냐? 실제 장렬하고 비장한 이벤트입니다.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죠. 신라 때. 화랑관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화랑관창은 개백에게 가서 두 번 깨지고 두 번 다 살아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죠. 가서 결국 목이 잘려와요. 그 목이 잘려 돌아온 화랑의 시체를 보면서 신라군이 어떻게 됐어요? 단결하죠. 그걸로 백지군을 무찔렀어요. 그게 고육계예요.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고육계는 뭐냐?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던졌어야죠. 그죠? 저 사람 안 던져도 사실은 총선 끝나면 날아가요. 그건 쉽게 던지면서 새로운 예컨대 비상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정규재 대표 같은 사람, 또 유튜버로 괜찮은 지식의 칼 이런 놈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비대위를 탁 만들어 놓고 난 그만두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백지 위임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행 체제 내에서 정규제나 이런 잘 나가는 이동국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당을 개혁하자 하면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벤트를 탁 하면서 던지면 이거 반대하는 놈이 이제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고육계예요. 자, 그 다음에 연환계. 지금 연환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대통합이에요. 같이 엮어야 되는 거예요. 연환계로 엮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승산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화공계. 분노의 불길을. 우리 진영을 다 엮은 다음에 거기다가 분노의 불길을 붙여내야 돼요. 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종료 시각까지 선거운동은 계속돼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이거 도천지장법하고 이거 하나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하나. 아까 제가 일부러 중간에 설명 안 했는데
과거의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 3번 다 이겼냐? 저는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마감, 그리고 투표날 되잖아요. 저는 선거운동을 사실은 투표날, 투표 마감 시간까지 갔어요. 진짜는 어디냐? 투표날 여러분들이 내 조직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퍼날르기를 한 거예요. 우리 편이다라는 데 상관없어. 투표하러 갑시다 하면서 무조건 데려가야 돼. 차에 실어서 데려가고 어딜 데려가고 퍼날라야 돼. 이 퍼나르는 게 최소한 5에서 10%를 끌어내. 아시겠어요? 거기서 문재인을 찍더라도 데려가요. 그러면 묻어서 오는 중간계층은 여러분들 편을 서. 이날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투표는 해야 된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 있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4월 15일 날 하루 동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목표 100명 찾아내고 투표에 집어넣으면요 판이 뒤집어져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 투표 당일은 바로 동풍이 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나르는 그 사람들이 불씨예요. 그 불씨가 많아지면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만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거라는 건 정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정치 전쟁의 전사들이고 선거 후보란 참모와 후보와 간에 여러분 다 전사들인데 대한민국은 자유수호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치 전쟁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치 전쟁의 전사들이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의 전사들입니다.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